수학 3학년 2학기 1단원 곱셈. 이 곱셈 단원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곱셈을 처음 배운 거는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곱셈의 원리를 배웠어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거나 2 곱하기 1에서 9 곱하기 9까지의 곱셈 구글을 2학년 때 이미 다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릿수끼리의 곱셈만을 다루었었어요. 그러다가 3학년 1학기 때 4단원에서 곱셈을 다시 한 차례 배웁니다. 이때 배웠던 곱셈은요. 20 곱하기 4는 80, 35 곱하기 2는 70처럼 두 자릿수를 가지고 곱셈을 계산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또 올림이라는 것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35 곱하기 2 같은 경우는 올림이 어떻게 식에서 보여지냐면 세로셈식으로 35 곱하기 2를 이렇게 썼을 때 5, 20 근데 여기다가 10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의 자리에는 1의 자릿수만 쓰고 10의 자리에 올림을 해줬었죠. 작게. 그리고 3 곱하기 2는 6에다가 이 올림한 2를 더해서 7. 그래서 이렇게 70이라고 계산하기도 했었고 또는 각 자릿수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를테면 이 3은 10의 자리에 쓰여 있으니까 30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35 곱하기 2를 계산할 때 30 곱하기 2는 60 그리고 1의 자리 5 곱하기 2는 10 해서 70으로 이렇게 값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배웠던 거는 이제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단계였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 첫 단원에서 또다시 곱셈을 배웁니다. 그럼 이번에는 뭘 배우게 될까요? 네, 당연히 업그레이드 된 걸 배우겠죠. 2학년 때는 한 자릿수, 3학년 1학기에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배웠으니까 이번 단원에서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배우겠네요. 123 곱하기 2라든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도 배울 거예요. 예를 들면 26 곱하기 67과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이렇게 두 자릿수끼리의 계산 같은 경우는 식을 여러 층에 걸쳐서 써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번 단원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3학년 1학기에 배웠던 곱셈 그리고 2학년 때 배웠던 곱셈 구구가 확실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로 공부를 하려고 해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 3학년 2학기 1단원 곱셈 이해가 너무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3학년 1학기 곱셈 그리고 2학년 때 배웠던 곱셈 구구를 반드시 복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 학기까지 배웠던 곱셈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수학 익힘 제 5쪽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0 곱하기 3을 수 모형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신모형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얼마인지 구하고 30 곱하기 3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네요. 오른쪽에 신모형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묶음이 이렇게 총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묶음 안에는 신모형이 각각 3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모형의 수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3개씩 세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은 9로 나타낼 수 있겠죠. 30 곱하기 3은 값이 얼마일까요? 90이겠죠. 2번, 수모형을 보고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묶음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묶음 안에는 똑같이 신모형 4개, 일모형 2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수모형은 4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42 곱하기 4를 수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값은 수모형의 개수를 모두 세면 되겠죠? 신모형이 모두 몇 개 있나요? 4 곱하기 4, 16개가 있죠.
일 모형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놓여 있나요? 각각 2개씩, 총 4번. 그래서 2 곱하기 4, 8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신모형 16개는 160을 의미하고 이 일모형 8개는 8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2 곱하기 4는 168입니다. 네, 이 3번 같은 경우는요, 지난 학기에 배울 때에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었어요. 이렇게 22 곱하기 3을 두 식으로 나눠서 계산한다는 것 자체를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22 곱하기 3이라는 식을 볼게요. 이 22는 20과 2로 쪼갤 수 있죠. 이 10의 자리에 있는 2는 20을 의미하고 1의 자리에 있는 2는 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20과 2를 각각 이 3과 곱해서 그 값을 더하면 22 곱하기 3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고 이 두 값을 더해서 22 곱하기 3의 값을 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10의 자리 2, 20 곱하기 3은 60이죠. 그리고 1의 자리에 2가 나타내는 2에 3을 곱하면 6이죠. 그래서 22 곱하기 3은 66입니다. 두 값을 더한 거예요. 57 곱하기 4는 10의 자리 5가 나타내는 50과 4를 곱하고 그 다음 1의 자리 7이 나타내는 이 7과 4를 곱해요. 그런 다음에 이 두 계산값을 더해서 57 곱하기 4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볼게요. 7, 4, 28. 50 곱하기 4는 200. 그래서 두 값을 더하면 228입니다. 57 곱하기 4는 228과 같습니다. 이 곱셈 문제는 곱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리값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구조 꼭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계산 결과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30 곱하기 4 얼마죠? 3, 4, 12에다가 곱하기 10 해서 120입니다. 23 곱하기 5 이거는 3번 방법대로 풀어볼게요. 10의 자리 2는 20을 의미합니다. 20 곱하기 5는 100, 3 곱하기 5는 15, 그래서 115입니다. 두 계산값 중에는 120쪽이 더 큽니다. 두 번째, 54 곱하기 6. 10의 자리 5는 50을 의미하죠? 그래서 50 곱하기 6을 하면 300. 4 곱하기 6은 24. 그래서 54 곱하기 6은 324가 됩니다. 47 곱하기 7. 40 곱하기 7은 280. 7 곱하기 7은 49입니다. 그래서 두 값을 더하면 329입니다. 54 곱하기 6과 47 곱하기 7의 계산값 중 더 큰 것은 329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